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현재 양증시 모두 이틀째 반등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가 재정절벽 해결 기대감과 주택지표 호조가 겹치면서 급등으로 마감했는데 이 덕분에 코스피도 1,900을 바라보며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1,889포인트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현재 495포인트로 장중 5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증시 모두 1,900, 500에 대한 저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불안한 투자 심리 속에 이 반등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전망과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간략하게 짚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20일 화요일 오후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재정절벽 우려에 대한 해소감이 기대되고 또 글로벌 증시가 2%대 급등 보임에 따라 오늘 코스피 지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대비 18포인트 이상 상승한 1896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0.61% 정도 상승한 1889, 189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수급에서 변화가 있었겠죠.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67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49억 원 함께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상승 중입니다. 1% 넘게 갭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499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그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495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0.43% 상승했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기관이 매수 규모를 줄인 탓에 코스닥 지수가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요. 기관은 다시 매수 우위 보입니다. 52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87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2원 내린 1,085원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5원 40전 내린 1,081원 60전입니다. 환율이 연저점을 또 한 번 다시 경신하는 건데요. 1,080원 선 초반대 테스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미국 주택지표 관련이 호조 보임에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또 글로벌 증시가 또 상승해 보임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원 40전 하락했고요. 1,081원 60전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가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LG화학도 1.85%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오늘 자동차 업종이 좋지 않은데요. 현대차는 0.7%, 기아차는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55,700원이고요. 현대모비스는 1.8% 조정받으면서 26만 6,500원입니다.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는 0.1%, 1.1% 각각 상승 중이고요.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현대중공업은 각각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각각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CJ오쇼핑과 서울반도체는 0.9%, 2% 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4% 상승 중이네요. 대부분의 업종이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CJ는 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71,500원이고요. 동선은 1.3% 상승 중입니다. 네,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지지 속에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 중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외국인과 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 상승 중이고 LG이노텍과 LG전자는 3%, 0.6%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0.2%, SK하이닉스는 0.9% 상승해서 SK하이닉스가 25,450원입니다. 건설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중입니다. 내년 수주와 또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현대건설이 필두로 1.5% 상승 중이고요. GS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1.4%, 0.7% 오름세입니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은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네요. 엔터주, 대장주, SM이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습니다. 급락 후에 기관들의 매물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SM은 3.9%, 4%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키위스틸을 제외한 엔터주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 중입니다. 이번엔 정치 테마주 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한 단일화가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그 쏠림 현상이 박근혜 테마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는 11%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 메디앙스는 각각 6%,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3에서 7% 상승 중이에요. 네, 요즘 태블릿 PC 한 개쯤은 갖고 계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태블릿 PC 공급망을 확대해서
IT 부품들의 수요가 기대됨에 따라 관련주들이 상승 중입니다. 현재는 모베이스는 2.8% 조정받고 있고요. 대덕 GDS와 BH는 각각 4%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신공항주가 오늘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통과 소식 효과가 오늘도 미치고 있는데요. 동반성계와 또 영화금속은 각각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우글로벌과 영흥철강은 12%, 10% 급등 중입니다. 이번엔 특징주입니다. NC소프트가 5개월 만에 16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5.7% 급등한 16만 5천 원이고요. 증권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NHN인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5.2% 상승하면서 26만 원이고요. NH라인의 신규 출시된 모바일 게임들의 흥행 성공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시각 시장 흐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 반등을 이끌었던 기관, 그 가운데서도 국가 지자체 그리고 프로그램 통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 점 좀 아쉽습니다. 현재 업종 흐름과 수급 특징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제 해외 시장의 강한 상승, 물론 어제 전일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상승 출발해서 상승이 좀 반납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프로그램 또 매물 압박 그 부분과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가 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시장을 다시 한번 상승을 좀 누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 좀 반등의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장 시작 전에 장 초반에 좀 이러한 시장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었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시초에 좀 강하게 갭상승을 했을 때 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또 약간 마련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좀 전반적인 수급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은 뭐 지금 외국인들이 한 93억 정도 좀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한 58억 정도 매도세는 뭐 그렇게 강하다고 좀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대신에 이제 기관의 투신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매수하는 쪽은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로 잡히고 있지만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는 500억이 넘는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투신도 그렇고 뭐 기금도 그렇고 다 대부분 최근에 매수의 그런 집중은 전기전자 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전기전자 부분을 좀 말씀드리지만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전기전자 쪽이 좀 강한 흐름들이 역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섹터에 대해서는 뭐 큰 매수나 매도가 좀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기관들의 이 운수 장비, 자동차 쪽에 대한 또 일시적인 매수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포인트는 좀 넘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강하게 해줬지만 오늘은 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약간 상승을 좀 둔화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도 이제 IT 쪽에 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그러한 뭐 PCB 업체라든가 터치패널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도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어제 뭐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좀 반등 이후에 약간 좀 눌리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고요. 전략적인 부분은 이런 특징 업종을 좀 짚어보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아까도 뭐 최근에 뭐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바로 LG, 전기전자 쪽에 대한 이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 연말의 소비 시즌, 이번 주부터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죠. 그 부분 상당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지금 뭐 재정절벽 위기가 있긴 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이 부분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 미국의 연간 소비 한 20% 정도가 집중이 됩니다.
휴가까지 내고도 쇼핑을 하러 오는 이런 사람들이 생길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현재 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오늘 2%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한 쪽 또 확대시켜서 뭐 LED 관련한 쪽 이런 쪽 계속 좀 지속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학 쪽이라든가 건설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전일에 이어서 계속 저가 매수 좀 유입이 되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에 대한 부분은 역시 이제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LG화학이라든가 어제 말씀드린 뭐 락앤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 쪽에 대한 쪽, 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인터 이런 쪽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가고 있고, 연말의 어떤 계절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에서 좀 대안적인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쪽이 좀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모바일 게임 쪽도 오늘 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뭐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게임빌과 컴투스의 흐름이 가장 좋고요.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은 JC라는 종목이 드디어 이제 신작에 대한 모바일 놀더스카이 이후에 딱히 뭐 신작이 좀 없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좀 신작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초반에 이제 이런 전자결제주들의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전략을 어떻게 좀 짜야 될 것이냐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가 일전에 말씀드릴 때 한 1870포인트 정도에서 좀 이러한 낙폭 과대한 대형주들의 관심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다시 1900선이 좀 다가온 상황이죠. 그러한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에 의해서 이 부분이 좀 IT 쪽의 흐름과 그런 흐름으로 지금 1900선이 다시 다가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좀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장 초에 시작 전에 프랑스에 대한 신용도금 강등, 무디스에서 신용도금 강등이 된 부분도 우리가 소식을 좀 접할 수 있었는데, 해외 시장은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우리가 상승 출발해서 눌리고 이런 부분들은 내일, 그리고 이런 프랑스 신용도금 강등이나 이런 부분 분명히 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1900선이 좀 다가오게 되면 그동안에 또 낙폭과대주들을 접근을 해서 만약에 수익이 났다면, 만약에 수익 구간이 한 5% 정도 그 정도쯤 낮다면 어느 정도는 또 수익을 챙기는 그런 단기적인 부분을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도 지금 매매를 계속 하고 있지만 한 2, 3일 만에 한 5% 정도 수익을 충분히 주는 종목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익이라면 뭐 계속 좀 챙겨주는 전략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폭과대주들에 접근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낮다, 한 5% 정도 수익이 낮다면 그 정도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시장이 1870포인트를 향해서 좀 하락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만약에 뭐 이를테면 차트를 보시면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낙폭 과대주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뭐 종목들 중에서 뭐 이러한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21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좀 생겼습니다. 낙폭 과대주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그 생명선이라고 얘기하는 21선 돌파하는 종목들이 좀 생겼는데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좀 이탈되지 않는 한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2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앞으로 뭐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 부분을 뭐 예측하고 딱 대응한다기보다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는 항상 그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그 기준을 가지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주들을 접근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면 한 5% 정도 수익 구간에서는 수익을 좀 챙겨주시는 전략, 혹은 21선 이탈이 안 된다면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1900선이 좀 다가올 때는 어느 정도 다시 또 현금을 좀 더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지수가 1870포인트 좀 하락을 할 때 다시 한번 또 종목들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단 밴드의 기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1850포인트. 이 부분이 이탈됐을 때는 많은 부분을 좀 현금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850 이탈되고 하락하고 되면 어디까지 과연 하락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예측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대한 밴드 가격은 1850이 이탈된다면 그때는 뭐 한 30% 정도만 가지고 주식을 좀 매매를 하고 이런 게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좀 현금화하는 전략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러한 섹터는 마찬가지죠. IT 쪽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뭐 지금 주가의 흐름이 말을 해주고 있고 수급이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쪽에 계속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더 조금 확산이 되면서 PCB 업체라든가 터치 패널이라든가 그리고 LED 쪽이라든가 이런 쪽 뭐 계속
카메라 모듈 쪽 오늘 뭐 옵트론텍 같은 경우 장중에 거의 1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런 섹터라든가 지속 관심이 필요하고 최근에 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이런 쪽이라든가 거의 IT 쪽이죠. 그리고 이제 쇼핑과 또 관련을 해서 그런 의류 쪽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영업무역이라든가 이런 쪽 한세실업도 최근에 주가가 계속 고가를 형성하고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제가 통신 쪽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LG U 플러스라는 오늘도 지금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이라든가 모바일 게임과 전자 결제 관련 쪽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을 아직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섹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아까 그 지수에 대한 기준은 그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고 이러한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최근 트렌드를 좀 반영하고 있는 듯한데요. 역시나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리고 스마트 패드나 태블릿 PC와 관련된 종목들, 이 IT 부품업체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유독 이 대덕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조정폭도 컸고 오늘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는데 향후 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평선이라든지 아니면 위쪽에 있는 매물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쉽게 좀 돌파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좀 재차 수급이 좀 좋게 긍정적으로 좀 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수급의 주체는 역시나 기관 쪽에서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투신, 보험, 연기금 쪽에 물량들이 좀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한 9,300원대 가격대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하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것은 이 PCB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FPCB와 PCB는 엄연히 좀 다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연성 회로기판을 생산하느냐 아니면은 기존에 그냥 회로기판을 생산하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역시나 PCB 업체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FPCB 업체들이 조금 더 매력도가 크진 않을까. 그러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이 어느 정도 나왔고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당분간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죠. 옵트로텍 놀라운 수익률을 일주일 만에 보여주던데요. 수익률이 일주일 만에 6%더라고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제가 짚어드렸었고 차트상으로도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가가 조정이 오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상승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나 지속적인 긍정성을 좀 유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카메라 쪽 관련된 종목들, 자와전자, 옵트론텍, 하이비전 시스템, 캠시스, 바트론 이런 회사들은 사실 화소수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이나 이 오토포커싱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충분히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옵트론텍도 역시나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홀딩하시는 전략을 유지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략이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5,000원. 함께 따라하셨던 분들 수익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오늘 관심 종목도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역시나 이 IT 쪽과 관련된 회사인데요. 이 S맥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S맥이 어떤 회사냐를 좀 짚어드리면 이 S맥이 터치 패널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멜파스, S맥, ELK, 일진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 IT 기기에 적용이 되는 뭐 입력 모듈 개발 생산하는 업체들을 주로 나열을 해드렸고요. 뭐 ITO라는 이 터치스크린 패널의 주요 원자재입니다. 이 ITO 센서의 자체 생산도 동사는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뭐 선도 업체의 스마트폰의 터치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 중에 최대 공급 업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SM의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회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 터치 패널 회사들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좀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태블릿 PC용 터치 스크린 패널을 제조하는 업체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역시나 이 업황 사이클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는 이 공급 과잉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 공급 과잉이 공급 부족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이 수급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이제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졌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매가 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도 충분히 기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4분기, 3분기에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간은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4분기와 내년에는 이 태블릿 PC용 터치 패널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보다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태블릿 PC가 이 IT 기기의 어떤 선두 자리를 분명히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PC가 이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무게를 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매수가 뭐 오늘 종가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고,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18,000원, 뭐 2차로는 한 2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다.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고, 손절가로는 13,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정절벽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 해법에 도달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워렌 버핏 회장을 비롯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애플의 팀 쿡 CEO, 보잉사 짐 맥너니 CEO 등에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NAR이 발표한 10월 기존 주택거래 실적은 전달에 비해 2.1% 증가한 479만 채로 시장 예상치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권에 든 동북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기존 주택 재고 역시 전달보다 1.4% 감소한 214만 채로 지난 200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유럽 재정위기 여파와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무디스는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매겨 추가 강등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프랑스 경제가 향후 유로 지역에서 일어날 경제 쇼크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은행들의 악성 부채 규모가 10.7%로 15개월 연속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현재 스페인 은행권의 미상환 가능성이 있는 대출 총액이 1,822억 유로로 8월보다 30억 유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 부동산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키로 한 스페인은 추가로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계획이지만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아직 그 시기를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이슈는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 투자정보팀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을 붙들고 있는 두 가지 문제, 미국의 재정절벽과 돈줄이 마른 그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16일 이후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보다는 재정절벽 해결에 대한 기대감에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문제의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그 16일 민주공화 양당의 의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 오바마 대통령 간 그 백악관 회동을 통해서 그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대타협의 단초가 마련됐다라고 이제 시장 긍정적인 평가를 최근에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재정 절벽 타개를 위한 어떤 양당 간의 세부 방법론 차이는 아직까지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소규모의 어떤 제한적인 재정 지출 삭감과 그리고 제한적 증세 법안 등 그 유화적인 타협안이 도출된다라고 해도 이는 이제 어떤 감세한 종료에 따른 부족분 4,950억 달러와 그리고 이제 예산통제법 발효에 따른 650억 달러를 메꾸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 경우에도 이번 20일 그 유로존 재무장관 특별회의에서 그 긴축 시한 연장과 그리고 이제 추가 구제금융제 지급 등의 어떤 합의안이 제시될 걸로 기대되고는 있는데요. 근데 과연 실업률이 이제 25% 넘어섰고 그리고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한 4.5% 이르는 등 그 경제 전반의 어떤 회복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현 상황에서 구제금융 갖고 이제 하루하루 연명하는 조치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리스 문제의 어떤 진정한 해법은 그 시장과 그리고 관련 국가 관련 기관들 이 이제 얼마나 신뢰할 만한 자구책을 그리스 스스로 제시를 하는지 여부랑 그리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잃어버린 어떤 시장의 신뢰를 다시금 되찾는 것이라는 부분을 좀 상기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가 추가로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밤 다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오늘 밤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특별회의 있을 예정인데요. 그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긴급 회의를 통해서 그 그리스 긴급 구제금융 대출안이 좀 승인될 걸로 좀 유력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차 구제금융 지원분과 그리고 3차분을 한꺼번에 지원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총 한 440억 유로의 어떤 긴급 대출안이 좀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당장 국고가 바닥난 그리스 입장에서는 그 현금 보유를 좀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매번 이제 관계기관과 이제 줄다리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동안 이제 좀 내정을 좀 돌보는 데 주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재정적자 감축 시한 2년 연장안에 대해서는 이제 유로존과 그리고 IMF 간의 이제 찬반이 좀 대립 중인 상황인데요. 이번 회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대강의 어떤 윤곽이 좀 제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국내 증시 시나리오도 달라질 텐데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그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재정 절벽과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추가 구제 금융을 둘러싼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상황을 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1,830에서 2,000포인트까지의 어떤 박스권 양세가 좀 전망이 되는데요. 그 재정 절벽을 피하고자 하는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하원 레임덕 4차 세션 예정일이 이제 12월 14일 전까지는 그 완벽한 대응책이 강구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리스 역시 이제 원금 탕감 등의 어떤 근본적 해결책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그 내년 가을에 있을 이제 독일 총선 이후 시점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최선책의 즉각적인 제시보다는 하나 둘씩 이제 꼬였던 실타래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시간을 갖고 좀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2월 14일 이전까지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어떤 대타협안이 제시가 되고 그리고 어떤 그리스 원금 탕감 등의 어떤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시장은 이제 어떤 두 가지 대발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2천선을 돌파하는 어떤 강세 국면으로 전환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연내에 재정 절벽과 관련한 어떤 뾰족한 수가 마련되지를 않고 그리고 그리스 역시 이제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브렉시트 우려가 좀 본격화될 경우에는 좀 지지선이었던 1,830을 좀 하향 이탈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미국의 재정 절벽과 그리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전개가 될 텐데 일단 1,830에서 2,000포인트, 두 번째가 2,000포인트 돌파 가능성, 마지막은 1,830선도 이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각각 세 가지 변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 퍼센트를 본다면 어느 정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 현재 보고 있는 기본적 시나리오, 그러니까 1,830에서 2,000 정도의 박스권 시나리오를 한 80%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네. 그 2,000포인트 상승하는 어떤 호재 성격의 것은 한 10% 확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830포인트 어떤 지지선 이탈은 10% 확률 정도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업종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한 1830에서 2000포인트 어떤 박스권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그 박스권 하단에서 그 전기전자, 그리고 지주회사, 그리고 패션, 음식료, 헬스케어 업종의 어떤 적극적인 비중 확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의 어떤 수혜와 그리고 이제 이등주의 어떤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돋보이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좀 과도했던 이 지주회사를 가장 먼저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음식료의 경우에는 이제 내수 시장에서 수출 시장으로의 어떤 구조적 시장 확대를 경험 중인 업체로 좀 압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헬스케어 역시도 어떤 바이오, 제약, 어떤 신약 이런 기업보다는 국내 시장에서 어떤 실적 성장세가 좀 검증된 진단기기나 보조기기 중심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정유, 통신, 유틸리티, 유통 등은 이제 낙폭과대한 상황인데 어떤 밸류에이션 플레이는 좀 충분히 유효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그 금융이나 화학, 조선, 건설 등의 어떤 경기 민감주들과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신뢰 좀 잃었던 그 일부 엔터테인먼트주들 경우에는 지수 상승 시마다 좀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인 국내 증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내 증시가 이틀째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투자 심리가 여전히 불안해서요. 추가적으로 더 반등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중소형주 쪽에 대한 매몰 전략을 상당히 좀 확인하면서 대형주 쪽이 지수 반등을 좀 나타는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관의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은 그동안 하반 경직성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난주에 시장이 1859까지 밀리면서 1900선 근처 또는 1800선 굉장히 후반 구간에서의 하반 경직성이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은 또 한번 또 1820선과 30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미리 지금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또는 기관이 원하는 그런 단순한 장은 지금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보시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은 계속되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해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부담스러운 접근은 좀 배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 지금은 1900선 회복을 위한 발판이 조금씩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기관이 엔터주라든지 또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게임주 등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통해 가지고 중소형 대장주들을 눌러왔었지만 기관의 의도처럼 중소형주가 몰락했는가를 이 시점에서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밀려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중소형 개별 섹터의 움직임이 부활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형주가 지금 시장에서 완벽한 상승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상 추세로 접어들었는가를 판단해 보면 지수는 1890 정도 이상까지 와 있긴 하지만 아직도 대형주들의 갈 길은 멀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반등이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만큼이나 계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해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중소형 개별 섹터들의 움직임은 계속적인 부활을 타진 중에 있다는 것이 검증되는 것들이 결국 신공항 테마주들이 최근에 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안에 신공항 개발조사 영역비가 통과됐다는 이런 보도도 나와 있으면서 상한가 행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IT 부품 개별주들은 아직도 우상 추세가 상당히 굳건하게 유지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증시가 반등하면서 기관이 오늘 좀 매도를 오전 중에 좀 했었는데 외국인들은 또 순매수로 갑자기 또 접어드는. 자, 그동안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기관이 순매수를 강화를 하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더 커질 것이고 기관이 매도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 강도가 약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도 그러한 면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의 반등 추세가 회복이 가능해질까의 여부는 결국 기관이 순매수를 강하게만 하지 않으면 아마도 단순하게 프로그램 매수해가지고 1900선 회복이 되면서 다시금 중소형주가 회복이 되면서 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형주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중소형주는 다시 한번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수에 따라서 이제는 대형주, 이제는 중소형주 이렇게 나눠서 투자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주만 나는 가지고 있겠다 또는 나는 네. 중소형주만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결국은 종목별 대응으로 해서 어떻게 시장의 수익률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투자자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대형주 중에서도 가는 종목도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도 이번에 기관의 매도 공세에도 나타났지만 중소형주도 잘 가던 종목들이 갑자기 좀 두드러 맞는 그런 태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상향의 꾸준한 추세를 가지고 담보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IT 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IT 종목들,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도 있고 외국인과 기관도 모두 살면서 최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종목들 사보면 좋을까요? 네, IT 관련 종목들 중에서 예.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도 상당히 유명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IT 부품 개별주 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중형주 쪽에서는 이제 멜파스라든지 세코닉스, 하나마이크론, 대덕 GDS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우상향의 패턴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또 소형주 쪽에서는 이라이콤이라든지 이렌텍, 최근에 RF텍이라든지 BH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굳건한 추세로 상승 추세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소형주 중에서 최근 3년 내 상장이 된, 즉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의 상승세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대표적으로 옵트론텍이라든지 팀스, 유비쿼스, 디지털 옵틱, 플렉스컴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옵틱과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 증권사의 스몰컵 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즉 시장에서는 IT 부품 개별주 쪽에서가 조금 더 포트폴리오에 묶여 있어야 시장의 수익률을 좀 충분히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연말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할리데이 시즌에 맞이해가지고 결국은 일반 굴뚝 제조보다는 시장의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쪽 관련된 그런 IT 기기들 중심으로 시장의 소비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는 것. 즉 요즘 그 80만 원 월급 세대 아르바이트 그 족들도 지금 스마트 기기 100만 원짜리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해마다 교체 수요를 할 정도로 그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기반한 IT 부품 개별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대응해 보시는 게 시장 수익률 유지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IT 부품주 중에 괜찮은 종목들, 유망하다고 보시는 종목들 모두 정리해 주셨고요. 앞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구분 없이 종목별로 접근하자 하셨는데 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궁금합니다. 총괄적으로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종목을 꼽아보니까 대형주 네. 쪽에서는 의외로 또 LG그룹 관련주도 좀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LG 패션, LG U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하반기 소비 유통 또는 이런 그 실적 우량을 바탕으로 해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관찰이 되고 있고요. 중소형주 개별주 쪽에서는 오늘 좀 특이하게 EMLSY와 옵트론텍, 게임비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EMLSY 같은 종목은 시장에서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수급이 유입되면서 시장의 상승으로 이렇게 되돌려놓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의 눌림목 조정 시에 매수 패턴 괜찮을 것 같고요. 옵트론텍과 게임빌 같은 종목들 우상향 패턴 속에서 전고점들을 계속 상향 돌파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반등 증시에서 계속적으로 수익률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남기고 싶으신 오후장 투자 전략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배트를 짧게 잡고 시장에 대한 대응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원화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강세 재돌입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 수출주에 대한 비중을 좀 조절해 보시고 핵심 IT 관련주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을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뭐 아무래도 미국 쪽하고 유럽 쪽 얘기가 될 수가 네. 있겠죠. 근데 오늘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공통된 이유가 미국 쪽에 강한 좀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정리를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빠른 해결에 대한 어떤 의지를 표명을 하게 되면서 빠른 해결에 대한 기대감, 말 그대로 기대감이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회의 때 만약에 회의가 뒤틀어지게 된다면 마찬가지 실망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조금 말씀드려 본다면 일단 크게 본다면 조금 세금 쪽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공화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제 혜택 축소죠. 공제 혜택 축소고 민주당에서 어떤 20만 달러 이상의 어떤 고소득자에 대한 어떤 그 면제 그 감면 혜택, 그러니까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부분을 좀 축소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 공화당에서 일단 그 세금에 대한 부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반응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고령자 그 복지 프로그램을 논의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서 양쪽 다 한 발짝 물러났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또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복지 프로그램, 이 부분 어떤 그 재정 지출에 관한 부분인데요. 재정 지출, 그리고 어떻게 세금을 징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의논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가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섣부른 기대감에 어떤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타결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어떤 섣부른 기대감, 그 부분을 보면서 조금 기술적인 부분도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코스피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예. 지금 화면을 좀 같이 좀 보게 된다면은, 자, 2000포인트까지 같은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0일 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전체적인 추세는 어쨌든 2000포인트에서 지금 1860포인트까지 어쨌든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19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위쪽으로 돌려줄 가능성도 크지만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기대감으로 인한 어떤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때 1900포인트를 돌파를 해줘야 조금 추세적으로 돌아서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코스닥도 좀 보게 된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공교롭게도 500포인트 이 부분을 돌파를 해야 추세를 좀 돌려줄 수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540포인트에서 460포인트 사이의 어떤 장기적인 박스권 이 추세를 과연 돌파를 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추세를 보게 된다면은 540포인트 저항을 받게 되면서 460포인트까지 어떤 다시 한번 회귀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큰 기대감은 조금은 내려놓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수급적인 측면도 어제와 좀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외국인의 어떤 매도 선물, 매도 청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뭐 시장이 실질적으로 4,600계약 정도 뭐 매수가 집계가 됐었겠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매수가 아닌 매도 청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매도 청산이 어떤 어제와 같은 큰 폭의 매도 청산이 좀 지속이 되어야지 시장에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 어떤 선물 동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좀 강조를 했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을 볼 때 쌍바닥이란지 그리고 어떤 세 번의 좀 장기적인 어떤 바닥 확인이 나와야 조금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지 아직까지는 조금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종목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은 네.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특징적인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예. 크리넨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황사 테마주입니다. 아무래도 공기 필터, 청정기 필터라든지 공주 필터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황사 테마로 좀 묶여 있는데 예. 일단 비중 10% 그리고 투자 기간 한 달 정도 해서 일단 현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서 좀 리스크 관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겨울로 좀 다가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겨울철이 되게 되면 좀 난방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조금 그 공기 정화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회사에서 그 공기 청정기용 필터를 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좀 겨울철이 다가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 좀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그런 부분 한번 테마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소폭의 실적 개선세 이 부분은 조금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술적인 부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기술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게 2,300원부터 지금 이제 4,100원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시장과 상관없이 완만하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월 중순에 9,000원, 4,000원 부분에서 저항을 받았었지만 돌파하고 난 뒤에 이 부분에서 11월 중순이 될 수가 있겠죠. 중순 부분에서 지지를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가 상승이 조금 이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매수가 가장 중요한 전략 부분은 매수가 4,100원 한번 말씀드려 보시고 지금 현재 가격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요 가격에서 한 10% 정도 4,550원에 1차적인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21선이는 3,910원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요즘 장에서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그려갈 종목으로 꼽아오셨습니다. 크리넨 사이언스인데요. 현재 가격에 진입이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4,550원, 한 10% 정도 수익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수익률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종목들은 아바코 20%, 디지털옵틱이 20%, 중국 원양자원 10%로 세 종목이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아바코는 3% 정도 손실이고요. 디지털옵틱은 1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도 2% 정도만 손실인데 일단 2%, 3% 선에서 빠르게 전량 매도하자라는 의견이신데 AS 받아볼게요. 네, 일단은 그 화면에 나간 대로 예. 조금 전략은 똑같이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중국 원양자원부터 좀 보게 된다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4,400원에 짧게 잡고 방송과 상관없이 저거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지키는 선에서 빠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조금 빠른 손절 처리를 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좀 급락을 좀 피해가지 못하게 되면서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측면 때문에 좀 빠른 손절했고요. 그리고 아바코 같은 경우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600원 선에서 바닥을 다지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조금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을 좀 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바닥에 대한 신호는 나왔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전 좀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노려보는 쪽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시장 상황 때문에 빠른 손절을 결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옵틱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죠. 10.9% 예. 시장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 7% 넘는 급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0% 정도 수익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이라면은 지난 수익 실현한 종목까지 포함을 한다면 누적 수익률 한 50% 정도로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시는 분인데요. 그 수익률의 비결은 이렇게 발빠른 손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